과거 이재석이 몸담았던 공영방송 KBS에서 계엄 준비 지시가 있었다는 내부 폭로가 제기됐습니다. 다음 소식은 오늘 제가 몸담기도 했던 언론노조 KBS 본부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내란 당일에 이런 일이 있었다. 잡았다 요놈 드디어 잡았다요. 네, KBS 박장범 사장이 12월 3일 내란의 밤 때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고 당시 보도국장인 최재현 보도국장에게 계엄 선포 담화 방송을 미리 준비하라고 전화상으로 지시했다라는 의혹을 오늘 KBS 언론노조 KBS 본부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예. 네, 이미 그 이전부터 KBS가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고 방송을 준비했다라는 의혹은 이미 충분히 나와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 계엄의 밤 때 윤석열 씨의 계엄 선포 그 급작스러운 방송을 제 시간에 딱 방송을 내보낸 게 KBS밖에 없습니다. 밤 10시 23분에 네. 비상계엄 담화 방송을 적시에 맞춰 방송한 건 KBS밖에 없었고요. 예. 거기다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와 그 수사 과정에서 심지어는 국회에서도 12월 3일 저녁 8시 40분에 자기가 미리 불러서 대통령실에 갔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밤 10시에 KBS 생방송 예약돼 있다 그러면서 얘기를 이미 했다는 거죠. 계속 10시에는 꼭 내려가야 된다고 계엄 선포하러 내려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CCTV상으로도 보면 밤 10시쯤 되면은 국무회의 정족수가 안 됐는데도 윤석열 씨가 갈라 그래가지고 박성재 이상민 씨가 말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들을 봤을 때 KBS는 뭔가 알고 있었다. 네. 이런 의혹들은 있었는데 오늘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막을 폭로한 겁니다. 박장범 KBS 사장 당시 재밌는 게 12월 3일 밤 때는 사장 내정자였습니다. KBS 사장 내정자가 이미 오후 6시에 퇴근했던 보도국장에게 7시 30분경에 전화를 해서 계엄 선포 방송이 예정되어 있으니 준비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래서 실제로 최재현 보도국장이 7시 30분 그리고 8시 사이에 회사로 복귀한 사실이 확인된다. 네. 통화 사실 자체는 KBS 노조에서도 아직은 추정하고 있는데 이 최재현 보도국장의 7시 반, 8시 사이 회사 복귀는 확인된 사안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이 좀 정정해야 될 것 같은데 최재현 KBS 당시 보도국장이 퇴근했다가 다시 회사로 부랴부랴 복귀했다는 건 당시에도 이미 알려져 있던 사실이에요. 네. 오늘 나온 내용이 네. 아니고 오늘 추가된 팩트는 언론노조 KBS 본부가 박장범이 전화를 해서 최재현과 통화했다는 사실을 네.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게 추가 팩트입니다. 확인을 예, 확인했다. 했군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떤 경로로 어떻게 확인했다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취재원 보호 차원이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미 다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 저 사람들도 기자입니다. 그 언론노조 KBS 본부장 박상현 씨도 그 기자예요. 예, 그러니까 확인을 한 게 오늘 추가로 확인된 거는 박장범이 최재현한테 그날 오후에 전화했다. 예, 그래서 최재현이 부랴부랴 돌아온 것이다. 퇴근했는데 예, 박장범이랑 물론 통화했다. 통화를 했다는 건 사실 확인했지만 박장범이 그래서 최재현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는 모르죠. 그거는. 그게 이제 추정인 겁니다. 예, 그건 뭐 당사자들이 뭐 고백하지 않는 이상 또 통화 뭐 녹음 파일이 있지 않는 이상 모르는 거고 또 아마 당사자들은 뭐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지금 반론이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그런데 아무튼 박장범이 전화를 해서 최재현 보도국장하고 통화했다는 것은 확인했다. 네. 이게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 육성 듣고 오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의심을 하게 됐던 건 왜 오후 6시에 퇴근했던 최재현 국장이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왜 회사로 돌아왔느냐. 그리고 회사에 돌아와서 대통령실 출입 기자 등을 통해서 대통령실의 동향 확인을 하라고 지시를 하고 생전 들어가지 않았던 뉴스 부소정실에 들어가서 KTV에서 신호가 들어오는지 수신 여부를 체크했고 그리고 무슨 일이냐, 왜 이러느냐 라고 하는 당시 뉴스 부조에 있던 기술 직원의 질문에 안보 관련이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KBS 본부는 KBS 내부에 대통령의 계엄 담화와 관련해서 사전에 조력하거나 내통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의혹을 가지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던 것이었고요. 정리가 딱 되네요. 예, 그러니까 근데 참 이례적인 게요. 보통 보도국장들이 그날 12월 3일이 화요일인가 그래요. 평일에는 9시 뉴스까지 보고 퇴근하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밤 한 10시쯤 퇴근합니다. 늦게 퇴근해요, 보도국장들은. 근데 그날 뭐 약속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최재현 당시 보도국장이 일찍 퇴근을 했는데 일찍 퇴근하면 뭐 집에 가든가 약속을 가면 되는데 부랴부랴 다시 돌아와가지고 저렇게 부조종실 들어가서 안보 관련 뭐가 있을 것이다. KTV에서 지금 신호 들어오는지 체크해라. 이 말은
아무튼 청와대에서 최대한 우리가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무언가 긴급 기자회견이 열린다까지는 이제 들었던 거고 네. 안보 관련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저희가 최대한 선회해 주자면 계엄령 선포까지는 안 들었다 할지라도 아무튼 뭔가가 있다까지는 들은 건데 근데 박장범 사장이 최지원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한 게 확인됐다면 과연 박장범은 누구로부터 무언가를 들었기 때문에 전화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전화할 때 그냥 막연하게 오늘 청와대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있다고 하니까 준비 좀 하소 이렇게만 했을지 아니면 계엄령 선포된다니까 준비해라 라고 했을지 네. 여러분들의 추정에 맡기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도 우리 내란 특검이 사실 수사를 했어야 되는 범위죠. 왜냐하면 네. 그대로라고 한다면 그 계엄에 동조해서 방송을 하는 거에 만약에 부역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주요 임무 종사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 그 박장범 사장이 누구로부터 연락을 받았는지는 통신 기록만 까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핸드폰을 유기하거나 뭐 폐기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네. 문제는 뭐냐면 통신 기록은 1년 정도 보관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특검이 이거를 이제 받아서 만약에 한다, 이제 착수를 한다라고 하면 그 통신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미 기존의 수사기관에서 뭐 해놨다면 받아놨다면 그거는 뭐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통신 기록 정도는 아무래도 네. 영장을 조금 쉽게 그나마 상대적으로 내어주는 편이니까 확보했다면 그거를 기반으로 예. 지금 제보받은 내용을 추가해서 예. 수사로 나아가면 될 것 같고 저 내용까지 확보를 했다면 저는 이제 물적 증거 즉 본인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또 거기서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가 나온다면 이제 인신구속으로 나아갈 충분한 동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언론노조 KBS 본부가 박장범이 최지원에게 전화한 건 확인했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의혹이 아니에요. 확인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무언가 물적 근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통화 기록을 확보했다는 얘기. 예, 그냥 뭐 누군가의 전원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뭔가 우리가 좀 힌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박전범 사장이 만약에 그 계엄 방송에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꼭 내란이 아니더라도 방송법에 따라서 방송법 105조에 따라서 개입할 수 없게 된 것들에 대해서 벌칙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타고 들어갈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분들이 조금 이게 낯설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 게 사장이 이 방송해라 저 방송해라 이렇게 못해요. 네, 편성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게 못하고 물론 이제 뭐 예를 들면 계엄령이 아니라 치고 사장이 어떤 정보를 뭐 사람들하고 만났는데 그거를 임원이나 누구에게 얘기할 수야 있겠죠. 계엄령 말고요. 그런데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방송에 개입할 수는 없도록 돼 있거든요. 뭐 어떤 방송을 해라, 어떤 방송은 빼라, 어떤 프로그램에서 그 내용은 빼라 이렇게 지시하는 거는 불법이고요. 예전에 그 박근혜 정부 세월호 참사 당시에 이정현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가지고 오늘따라 VIP가 그걸 KBS 뉴스를 봐버렸네. 왜 이렇게 해경을 세게 때리나? 해경 뉴스 좀 그만해라라고 한 게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규정 자체가 방송 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자를 처벌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예, 확실히 처벌의 대상입니다. 예, 중요한 건 박장범은 이때 내정자였는데 심지어 임명도 아직 안 했잖아요. 당시 사장 아니었나요? 아니에요. 내정자인가? 내정자군요. 아마 네. 내란 전날인가 이사회에서 맞아요. 사장으로 이제 낙점을 해가지고 취임식하기 내정자- 전에. 그래서 저희가 약간 풍자했던 게 박장범은 좋다고 내정돼가지고 있다가 내란 터져가지고 와 이거 뭐야 이거 막 이랬었다고 했었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내정자인데 통화를 했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앵커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보도국장이 그럼 부조정실에 들어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부조정실이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도 제작진들. 여기가 부조정실이에요. 지금 제작진들이 있는 저곳이. 네. 그러니까 엔지니어분들 계시고 엔지니어분들 계시고 화면 모니터가 있고 모니터가 여러 개 있고 그래서 PD가 뉴스 PD가 앉아서 자 MC로 커트 뭐 멘트 하세요 뭐 이런 거 지시도 하고 마이크로 뭐 그거 이제 부조정실인데 보통 국장은 거기에 막 들어오는 일은 매우 긴급한 상황 아니면 들어오지가 않죠. 매우 긴급한 상황이라 하면 막 참사가 터지거나 긴급 속보를 하거나 이럴 때는 국장이 막 부랴부랴 들어와서 진두지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은 아니면은 국장 밑에 또 누가 있습니까? 부장이 있고 부장 밑에 팀장이 있고 이미 그런 일을 그런 진두지휘를 할 만한 간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은 보통 그 국장실에 앉아서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망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추정은 박장범한테 확실하게 계엄이라고 들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은 전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했을 거라 봐요. 박장범 사장 내정자. 그렇죠. 예. 왜냐 만약에 이 보도국장이 박장범한테 그냥 뭐 안보 관련해서 뭐 이렇게 긴급 기자회견 있다고 하니까 준비해라.
그 정도 수준이면은 저는 그냥 전화로 지시했을 것 같은데요. 본인이 직접 그렇지. 안 가고. 네. 근데 퇴근했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직접 부조정실까지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에 안보 관련이다라고 얘기를 안 하는 것까지 이거는 명확하게 좀 듣고 내가 이거는 조용히 입 다물고 준비해야겠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동의합니다. 예. 이래서 영장 전담 판사가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러한 의혹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그 핸드폰과 과거 통신 내역 등 이제 객관적인 물증이 필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까지 이제 종합특검이 나아갈 수 있을지 그거를 영장 전담 재판부가 지난번처럼 게이트키핑을 할지를 좀 지켜볼 부분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한덕수 이상민에게 22시에 KBS 생방송에 이렇게 미리미리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KBS에 다 그게 전달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딱 뭐랄까 그 서사가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됐을지 대통령실에서 박장범에게 그리고 박장범이 최재형 보도국장에게 이렇게 흘러 들어간 예, 거죠. 그리고 그 이상민 씨가 윤석열이 밤 10시에 자꾸 KBS 방송 돼 있다 그러면서 예정돼 있다 그러면서 내려간다고 했다는 게 이게 본인 혐의를 최대한 축소해 보려고 주장을 하다가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일 가능성이 높죠. 예. 예, 그러니까 나는 정말 계엄 몰랐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한 거야. 우리한테는 반대할 기회조차 안 줬어. 막 밤 10시에 KBS 방송 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내려가 버렸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라고 본인이 주장하려다 이게 나와버렸어요. KBS 얘기가 나왔다.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이 안에는 예. 영장 청구서의 구성 요건이 딱 그랬는데요. 아니 근데 방송법 위반 부분은 빼고 내란과 관련해서 만약입니다. 박장범 현 사장이 당시에 대통령실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자 이제 계엄령 선포되니까 KBS 준비하소. 그래서 박장범 씨가 최지현 당시 국장에게 전화해서 최 국장 계엄령 선포한다니까 준비하소. 이렇게 해서 방송이 나갔다고 치면 박장범과 최재현은 무슨 혐의가 됩니까? 방조? 아니요, 이거 뭐 주요 주요 임무 임무 종사? 준사가 될 것 같고 주요 임무 종사까지도 적용할 수 있다? 충분하죠. 왜냐하면 그 내란 행위를 공포하고 공포하는 행위가 가장 중요한 행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병력을 언론사로 보냈다는 것 자체가 언론이 그 계엄이나 반란을 일으킬 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대적 언론사를 그렇게 막고 나한테 우호적인 언론사한테 내가 필요한 내용만 보내는 것이 사실 반란에서는 핵심이기 때문에 저는 주요 임무 종사로 보아야 된다고 그럼 생각합니다. 박장범 씨는 지금 개정된 방송법으로 인하여 이제 사장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느냐 마느냐가 쟁점이 아니라 이제는 내란의 공범이 되느냐가 안 되느냐가 쟁점이 돼 버렸어요. 예, 일이 커졌습니다 지금. 예. 그렇게 봐야 그래도 돼요. 변호사님이시니까 조금 박장범 측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아 좋아요. 아니 예. 나는 반론도 필요하니까. 여기 공영방송이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방송하라 그러면 공영방송으로서 그 역할 보도 그 송출을 한 거지. 우리가 옹호를 한 건 아니지 않느냐. 아 좋은 이렇게 말이에요. 아 좋은 말이야. 근데 그 내용 자체가 아마 그 계엄 그 공포문 자체가 사실 반란을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방어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저라면 아예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 10시에 무조건 방송을 잡아야 된다고만 전해 들었다. 계엄을 못 들었다. 네, 계엄을 못 들었다. 왜냐하면 그거는 둘 사이의 대화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은 사실 입증이 쉽지 않은 부분이라 않죠. 제가 변호인이라면은 중요한 사안이고 대통령이 특별히 국가와 안보를 위해서 할 얘기가 있었다라고만 들었다라는 식으로 중간에서 하고 방송법 위반을 차라리 인정해버림으로써 싸게 티켓을 끊을 것 같습니다. 아하 예. 그게 우리가 박장범 변호 전략까지 지금 근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했어요. 네, 그렇게 왠지 나올 것 같아. 그리고 그렇게 반론을 또 펼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러네요. 자, 이렇게 KBS 얘기도 좀 해봤고요. 참 제가 몸담았던 곳인데, 여러분들 잠깐 KBS 얘기 너무 오래 하나요? 방송법이 개정됐고 방통위가 아직 다 안 꾸려졌어요. 방통위가 빨리 꾸려져야 KBS, MBC, EBS가 개정된 그 법에 의하여 이사회도 새로 꾸리고 사장 공모도 받고 새로운 사장을 선임할 수가 있는 건데. 방통위조차도 지금 안 꾸려져서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지금 여야가 추천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여야가 지금 뭐 관심들이 없죠. 이런 데는 지금 뭐 내홍이 있고 뭐 합당이다 뭐다 또 이쪽은 뭐 징계다 뭐다 이러니까 선거 구면도 선거 접어 뭐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네. 공영방송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준비했다는 정황 그냥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좋아요로 알려주세요.